앞에선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엔 등차 수열의 전체 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등차 수열은 초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여기다 공차를 더한 게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또 공차를 더해준, 이런 식으로 계속 공차가 더해지는 모양이 저희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일단 6개만 써볼게요. 얘네 합을 구할 건데 더할 때 이런 식으로 더해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게 아니라 양 끝에 거부터 더해주고 얘네 더해주고 얘네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2a 더하기 5가 되겠죠. 5d. 그리고 두 번째 거랑 마지막에 두 번째 거 더하면 2a 더하기 5d 되네. 둘이 같죠? 얘도 2a 더하기 5d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양 끝을 더해주면 서로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등차수열 합이라는 건 얘네 양 끝을 더한 값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맨 앞에랑 맨 뒤를 더한 값에다가 곱할 건데 전체가 6개잖아요? 6개니까 2개씩 묶으면 몇 쌍이 되겠어요? 3쌍이 되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전체가 6개인데 2개씩 묶을 거야. 얘를 항수라고 써주면 요것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입니다. 근데 얘네는 꼭 맨 앞 맨 뒤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이랑 꼭 이렇게 나올 필요 없고, 자, 두 번째 거랑 마지막 두 번째 것만 더해줘도 값이 같죠? 앞에서 두 번째 거랑 뒤에서 두 번째 거 더해줘도 같고, 세 번째 거랑 뒤에서 세 번째 거 더해줘도 같죠? 얘가 공식 끝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1부터 1, 2, 3 해서 100까지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래요. 양 끝을 더하면 몇이에요? 101이죠. 근데 항이 몇 개 있어요? 2분의 항이 100개 있으니까 이 합은 양 끝을 더한 합에다가 2분의 항수를 곱해준 50이니까 5050 이렇게 계산이 바로 되겠죠. 자, 또 수열이 4, 7, 10, 13, 16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얘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공식을 쓰면 양 끝을 더해준 23에다가 항수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데 2로 나눠주면 얘가 3이니까 69 계산이 바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항수가 짝수개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넘겨서 항수가 이번에 홀수개일 경우 등차 수열이 초항이 a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이 공차를 더한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양 끝 더해주면 2a 더하기 4d, 여기 더해주면 2a 더하기 4d. 얘는 하나만 남죠. 얘 곱하기 2 해주면 뭐예요? 2a 더하기 4d죠? 그래서 합이라는 거는 맨 앞이랑 맨 뒤를 더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항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런데 맨 앞이랑 맨 뒤가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거에 2배랑 같죠? 가운데 거에 2배랑 같고 뒤에 그대로 오면 2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가운데 거 곱하기 항수가 되네요. 항수가 홀수개일 때는 공식이 훨씬 쉽죠? 홀수개일 때는 더 쉬운 공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7, 9 5개가 있는데 요거의 합을 구하래요. 자, 가운데 거 곱하기 항수 25 바로 나오겠죠? 자, 좀만 더 응용하면 앞에 두 개를 몰라요. 그리고 뒤에 두 개도 몰라. 근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 그래도 합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얘네 값 상관없이 가운데 거에다가 항수 5를 곱해주면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항수가 홀수개일 때는 가운데 항이랑 항수 개수만 알고 있으면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요. 이렇게 25를 기준으로 앞에 10개, 뒤에 10개 이렇게 있는 전체가 등차 수열인데 얘네 합을 구하래요. 구할 수 있죠. 가운데 게 몇이에요? 가운데 게 25고 그리고 전체 항 개수는 여기 10개 여기 10개 한 개니까 21인데 이게 합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요지는
항의 개수가 홀수인 등차 수열은 가운데 항만 알고 전체 항의 개수만 알면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열의 일반항을 저희는 AN으로 표시했죠. 얘를 수열의 일반항. 근데 앞에서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배웠죠.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SN이라고 하겠습니다. AN은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SN이 나오면 이 수열의 합을 의미한다. SN이라는 건 결국에 A1부터 AN까지 더한 이 합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S3이라는 건 초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합을 의미하고, S2는 초항 두 번째 항을 의미하겠죠. S1이라는 건 초항이랑 같죠? 그럼 정리 첫 번째, S1은 초항 A1과 같다. 등차 수열의 합이 SN인데 A1, A2, A3 더하기 AN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초항이랑 맨 끝에 항 두 개 더한 거에다가 항수가 몇 개예요? n개죠. 그러니까 2분의 n을 곱해줬죠. 그런데 AN이라는 건 초항으로 표시를 하면 초항이랑 n-1칸 차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얘를 대입을 해주면 A1 더하기 AN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얘는 2AN. 자, 얘를 전개만 해주면 얘는 2차식을 먼저 써줄게요. 얘랑 얘 곱해져서 2분의 D n제곱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dn 더하기 2a1n.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정리해보니까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네요. SN의 생김새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차식의 개수는 뭐였어요? 그쵸, 공차의 반절이었죠.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반절이 되고, 자, 이렇게 적어줄게요. 대입해서 구하기. 이 b는 앞으로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SN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 없는 2차식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얘를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n-1칸 차이 나는 걸 더해줬죠. 얘를 n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하면 dn 그리고 플러스 a1 빼기 d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an이라는 건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d였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반절이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초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6이래요. AN, SN 이제 앞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N은 n에 대한 1차식인데 개수가 공차죠. 그래서 6n으로 시작하고 초항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n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돼야 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야겠죠. SN이라는 건 초항이 공차의 반절인 n의 2차식인데 뒤에 모양은 A1과 S1, 즉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n에다 1을 넣었을 때 3이 되고 초항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n. 자, 이렇게 하면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합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일반항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래요.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겠죠. 그때 SN은, 자,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몇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시작하고, 그리고 뒤에를 몰라. 뒤에를 모르는데 A1은 S1이야. 여기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S1도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뒤에 없애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n 제곱이 되겠죠. 이번엔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이렇게 2차식이 나오는데 상수항 없는 2차식이니까 딱 봐도 등차 수열이죠. 그랬을 때 AN은 공차는 요거의 2배죠. 3의 n으로 시작하고 A1이 S1인데 S1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 n에 1을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알면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배우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